이제 왜 그러냐면은 고부 갈등이에요. 외벌인데도 아침밥을 안 해주잖아. 그럼 지가 해 먹으면 되지. 그래갖고 엄마 앞에 일러.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접근 금지. 내 며느리 몇 개월 만에 만났다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이혼하지만 말고 열심히 살아라. 제가 중간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며느리가 외벌인데도 밥을 안 해준대. 왜? 와이프는 꼬박꼬박 밥을 해서 먹다가 장가 갔잖아. 나이도 어린 놈이 27에 갔어요. 임신시켜갖고 할 수 없이 결혼한 거예요. 밥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딱 접근 금지 해놓고 길거리에서 6개월 만에 만났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둘만 열심히 살아라. 내가 안 해주면 큰일 나요. 우리 며느리가 나만 좋아해. 우리 와이프는 아주 상극이야, 둘이. 남자 역할이 중요하더라고요. 나도 참 피곤한 놈이에요. 자, 공부합시다. 자, 재산세 뭘로 간다? 과세표준으로 갑니다. 과세표준. 자, 항상 과세표준은 정부 결정가액 시가표준에게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붙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 몇 프로? 70%, 70%. 주택은 60%. 단 1주택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43, 3억까지.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 비율을 적용한다. 반드시 뭐를 물어볼 때?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시가표준액에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 네 글자로 네 글자로 단 1주택자는 43, 44, 45를 적용한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선박항공기는 비율을 안 써요. 낮게 발표하니까 시가표준액이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거잖아. 이거 세목별 과세표준. 이거 언제나 시험에 물어보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이렇게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잖아요. 취득 당시 가액은 뭐를 얘기한다? 사실상 취득 가액, 유상일 때. 그리고 징여일 때는 뭐를 한다? 시가 인정액을 과표로 하고, 상속일 때는 뭐다?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표로 해요. 유상이나 뭐다? 원시나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일 때는 취득 당시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징여일 때는 시가 인정액을 하고, 상속일 때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뭐다? 등록 당시 가액이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보다 큰 금액을 과표로 하고, 자산재평가 등으로 변경됐으면 뭐를 과표로 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법인은 감가상각 또는 자산재평가를 하면 달라지죠. 변경 전하면 안 되면 변경된 가액. 자, 재산세. 재산세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토지 건축물 주택만 써요.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60%, 1주택자는 3억
이하는 43, 44, 45. 그래서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에 뭐가 붙는다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언제나 물어보는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과세 표준 결정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 거라도 알아. 오늘 거라도 오늘 거라도 오늘 거라도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뭐 과거야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오늘 거라도 잘 아세요. 자, 세율. 아까 다 설명했네. 항상 세율은 표준 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중과 세율로 구분하네요. 아까 다 했죠? 자, 첫 번째,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은 보다 1000분의 0.7, 0.07% 가장 낮은 세율. 가장 낮은 거.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분리로 결정되면 007. 그리고 공장용지와 염전터미널은 누가 가는 거야? 0이야. 공장 가자. 염전 가자. 터미널 가자. 분리로 결정되면 0.2%예요. 시험은 고급스럽게 천분비로 물어봐. 1000분의 2 다 똑같은 표시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 4%. 이러한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이거. 자, 별도 합산. 자, 별도 합산은 아까 했죠? 0.2%에서 최대 몇 프로? 0.4. 별리사 3단계입니다. 종합은 종이요. 0.2%에서 0.5%. 3단계. 그래도 종이요, 별리사. 3단계로 돼 있네요. 자, 주택은 고급 주택을 포함해서 나왔잖아. 0.1에서 최대 몇 프로? 0.4. 몇 단계다 이거는? 4단계. 4단계요, 4단계. 그 다음 2주택 이하. 그래서 1세대 1주택. 9억 이하도 포함해요. 자, 1세대 1주택인데 9억 이하는 세금 혜택을 줘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의 0.05를 인하해서 이렇게 된다고요. 자, 주택은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0.1에서 0.4. 근데 집 하나야. 하나는 세율이 낮아야죠. 9억 이하. 그래서 우리의 주택은 집이 하나 있는 분은 이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1주택은 0.05를 내려줬다고요. 그래서 0.1에서 0.05를 내려주면 0.05에서 0.35. 그럼 여러분들이 집이 하나다.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9억 이하는 이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주택이든 2주택이든 9억이 넘어가면 요 세율을 적용해요. 항상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건축물. 자, 건축물은 몇 프로야? 0.25%. 0이요. 천분비로는 1000분의 2.5. 자, 시지역. 시군이 아니라 시.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오염을 배출하니까 025의 2배로 간다. 그럼 이거는 몇 프로다? 0.5%. 2배. 그 다음 사치. 사치성 건축물은 사치니까 무조건 몇 프로? 4%. 그래서 건축물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세율을 정리해야 돼요. 이게 재산세보다 표준세율이다. 이거 수없이 출제됐어요. 1년 동안 세법을 배웠으면 암기하고 왔냐 그냥 왔냐.
자, 그 다음 중과세율. 아까 배웠잖아. 과밀억채권. 공장 신증선에 대한 건축물은 몇 프로다? 몇 배다? 5배. 그럼 건축물이니까 025의 5배잖아. 025의 5배니까 매년 1.25%. 5년간만 중과합니다. 신증설은 5배만 알면 돼요. 5배. 뭐의 5배다? 025의 5배니까 5년간 1.25%씩 한다. 이게 세율이야. 이거 한 12번 물어봤어요. 가장 낮은 세율이 몇 프로야? 007. 가장 높은 세율이 뭐야? 1.25. 그럼 나머지는 다 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요, 종합병원 가서 좀 병원을 다녀왔어요.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한쪽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정밀검사를 받고 이제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오네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담배를 피니까 있잖아요. 엑스레이만 찍으면 폐암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 CT를 다시 한번 찍었어요, 제가. 좀 있으면 결과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부들도 요리를 하죠, 그죠? 담배를 안 피우더라도 폐암 걸릴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종합건전할 때는 반드시 20년 이상 소뚜껑을 운전하신 분들은 CT를 찍어 봐야 돼요. 그게 아주 위험하대요. 우리는 엑스레이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옛날 이주일이가 몇 세 죽었어요? 이주일이가. 코미디언 몇 세에 죽었냐고요? 대충 몰라? 빨리 죽었어. 70도 못 살고. 그럼 엑스레이만 보고 정밀검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 넘으신 분들은 뭐다? 반드시 CT를 찍어봐야 돼요. 좋은 얘기했죠, 제가? 진짜예요. 네. 그 이주일이가 그냥 CT 안 찍어보고 갑자기 죽었잖아요. 또 이러니까 모학원 가서 이런 얘기하니까 이주일이가 누구냐 할 말 없음. 자, 그 다음. 유명한 코미디언 있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거. 자, 그림. 자, 주택이에요. 주택은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하지 않고 우리의 주택은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우리의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고지서 날라오죠. 자, 근데 이 주택을 공동소유했죠. 공동소유 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주택이니까 그럼 소유자가 다르잖아. 공동소유는 고지서를 따로따로 보내야죠. 안 분한다. 아까 배웠잖아. 세액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누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각각 고지서를 보낸다고요. 뭐에 속지 말자? 면적 비율에 속지 말자. 그리고 여러 개 주택이야. 주택은 물세입니다. 여러 개 주택을 소유할 때는 주택별로 계산합니다. 주택이 하나일 때는 합산해서 과세하고 여러 개 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주택은 물세니까 주택별로 주택 가격을 합산하여. 그러면 오답이에요. 그럼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하느냐? 다가구 주택. 이거 다가구 주택이야. 그럼 이럴 때는 뭐다? 1가구가 독립해서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하나로 본다. 그럼 분리됐잖아. 하나. 그럼 몇 개로 봐? 6개로 보는 거예요. 분리된 부분. 그럼 땅도 밑에 땅도 6개로 나눠야죠.
그럼 6개로 나눌 때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항상 무슨 비율이다?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다. 세액을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고 부속 토지는 짝이 뭐라고요? 면적 비율로 나눈다. 자, 또 나왔다. 자, 그 다음 그림. 자, 주택의 주택,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이니까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과세한다고요. 항상 구분 과세하면 틀려요. 토지는 을이고 건물은 갑이라고요. 그래서 소유자가 다르죠? 다르더라도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합산해서 뭐를 계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럼 산출세액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눠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암분. 그래서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자고요. 자, 도시지역분은 뭐라고 배웠어요? 재산세다. 도시지역분. 자, 뭐다? 도시지역분 뭐가 된다? 재산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지역 안에 부동산을 갖고 있죠? 토지건축물 주택을 갖고 있으면 세금은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재산세를 따로 계산하고 세율이 다르니까 도시지역분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산한다. 재산세가 100만원이야. 도시지역분이 20만원이야. 그럼 합산하면 120만원이죠. 120만원이 뭐가 된다? 재산세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뭐라고만 생각하면 돼? 재산세다. 그래서 고지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고지서에 재산세 따로 도시지역분 따로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뭐라고요? 재산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지서에 도시지역분이 찍혀서 날라와요. 그거는 재산세예요. 재산세. 왜 따로따로 계산한다? 세율이 다르므로. 자, 나머지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 25번 그림. 항상 납세지는 주소지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소재지. 그리고 고지 납부죠? 보통 징수는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발급한다? 5일 전. 그럼 숫자가 나오면 5일 앞에는 개시자가 꼭 붙어야 돼요. 개시자가 없으면 5일밖에 안 남았네. 연체해버리죠? 그래서 5일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 개시. 꼭 알아야 돼요. 왜 5일이야? 5일이면 시군구 안에 다 고지서가 도착할 수 있어요. 10일 하면 안 돼요. 기억이 안 날 때는 5 고지서 날라왔네. 5 고지서 날라왔구나. 그 다음 부가세.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라고요. 그러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병기세입니다.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원래는 따로따로 보내는 독립세입니다. 납기가 같으니까 따로따로 보내면 납세의무자가 불편하죠. 고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오답이에요. 납기가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 이거를 두 글자로 병기라 그래요. 그래도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 20%는 부가세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병기세. 그리고 재산세만 쓰는 용어죠.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세액이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이 이하면 안 돼요. 미만 징수하지 않습니다. 왜 2,000원이에요? 수많은 숫자 중에 고지서 한 장 만드는데 1,500원, 우표값 몇백 원. 그럼 2,000원 미만은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2,000원 미만이야. 미만. 이거를 뭐라 그래요? 소액 징수 면제.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뭐다? 2,000원에 3,000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2,000원이나 2,000원 미만. 그래서 약자로 뭐라 그래요? 미소야. 미소. 미소 지을 때 입속에서 뭐가 보여? 2가 보여. 2,000원. 3 보여. 그러면 틀려요. 미소. 미만. 미소 지을 때 입속에서 2가 보여. 2. 그리고 세부담 상한 나와 있죠?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 자, 주택은 이거는 폐지됐어. 폐지. 다 적혀 있나요, 이거? 이제 이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되므로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됐다고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재산세 부가징수. 자, 항상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토지는 9월 16일에도 9월 30일. 약 보름이에요. 15일이에요. 자, 건축물은 7월 16일, 7월 말일. 주택은 조심해야죠. 2분의 1은 7월 16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30일. 단 얼마이야?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빠르게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소유권 변동 일어나면 신고해야죠.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하면 안 돼요. 15일 과세 기준일. 사유 발생이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납기가 15일이니까 15일. 이게 정기분입니다.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과할 수 있어요. 어찌고 저찌고 어찌고 저찌고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고지서 발부. 그래서 항상 토건주 선항으로 구분한 고지서를 보내야 돼요. 자, 5일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 개시가 꼭 붙어야 된다고요. 개시. 항상 숫자가 나오면 좌우를 잘 봐야 돼요. 개시.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쭉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 풀면서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 항상 한 문제가 나오는 게 비과세 파트가 있어요. 자, 양도세로 한번 가보자고요. 비과세 파트까지만 하고는 수업 마치. 쭉 뒤쪽에 있을 거예요. 뒤쪽.
제일 뒤에 있나요? 이거. 이쪽이에요? 자, 92쪽.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5가지로 큰 틀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파산 선고, 망했다, 비과세. 두 번째는 농지의 교환 분합,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법에 의해서 경계의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됐다. 이거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감소되면 조정금을 받는다. 감소의 조정금은 비과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항상 제외하죠.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이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거 법에 의해서 경계의 확정으로 내 땅이 공부상 감소돼서 조정금은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음으로 비과세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농지의 교환입니다. 농지의 교환 또는 자 분합은 요건이 충족돼야죠. 그래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돼요. 교환하면은. 그리고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수용을 당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주는데 교환 분합하다 보면 포인트가 뭐다? 차액. 차액은 큰 편에 얼마 이하가 된다? 4분의 1 이하. 큰 편이에요. 큰 편. 비과세를 한다. 이거 숫자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4분의 1. 이거 3년 4분의 1 이하는 비과세예요. 항상 쌈 드실 때는 4분의 1. 비과세 한다고요. 4분의 1. 자, 다 필요 없고요. 이거 48. 집이 2개인 경우입니다. 자, 95쪽. 1세대 2주택. 집이 2개지만 하나로 모아 비과세는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94쪽. 자, 여기 보세요. 자, 종전주택이 하나가 있어. 여유자금이 있어. 집이 하나를 취득하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일시적 2주택이야. 그럼 집이 2개이면 원칙은 과세하죠? 근데 이거를 몇 년 이내에 양도해야 돼? 3년 이내에 종전거를 팔면은 2개지만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럼 비과세 규정이 뭐야? 종전거는 2년 보유를 하다 팔아야 돼요. 앞에 거를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2년 거주하고 팔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집은 막 사면 안 돼요. 1년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 이 집은 몇 년 보유하다 팔아야 돼요? 2년 보유 또는 조정지역에 있을 때는 뭐다? 2년 실거주를 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1, 2, 3 법칙이라 그래요. 막 사면 안 돼. 자, 몇 년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라? 2년. 그리고 몇 년 보유하다 팔아라 종전권은 2년 보유하다 팔고,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이내에. 반드시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이거를 1, 2, 3 법칙이라고 얘기한다고요.
1년 지나서 팔고, 팔아먹는 거는 몇 년 보유하라? 2년 보유하고, 파는 기간은 몇 년을 준다? 3년. 그러면 두 개지만 하나로 모아 비과세를 해줍니다. 자, 이 공공기관 이전 이런 거는 출제 안 돼. 건너뛰고 출제되는 거. 자, 수도권 밖 그림을 찾아요. 실수요 목적으로 두 개가 된 거야. 일반 주택. 수도권 밖에 가서. 그럼 집이 두 개죠? 그럼 이거는 파는 기간을 몇 년 주는 거야? 3년. 숫자만 물어봐. 5년 하면 안 돼요. 3년. 항상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 주택. 앞에 거를. 그러면 두 개지만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줍니다. 그럼 팔아먹는 거는 몇 년 보유하라? 2년. 3년이야. 3년.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 항상. 그 다음 세 번째. 동거복량. 동거복량이 나와요. 나오잖아.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서 두 개가 됐어. 세대를 합치니까 누가 열받아? 며느리. 이 땡그란 년이 먼 산 바라보잖아. 땡그란 년은 그럼 동거복량은 몇 세 이상 합쳐야 돼?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서 두 개가 됐다. 자, 그럼 이거는 순서는 안 따져. 먼저 아무거나 먼저. 중요한 거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10년. 며느리 열받아요. 10년이야 10년. 아무거나 먼저 팔면은 두 개지만 항상 이 용어가 따라와. 하나로 모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2년 보유했다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몇 세 이상이랑 합쳐야 돼요? 만 60세 이상. 60세 미만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하지. 60세 이상이랑 합쳐야 돼요. 그래서 60세 미만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부모님 나이가 60세 이상이야. 그래서 아버지 나이가 83세. 근데 어머니 나이가 79세인데 사망해서 다른 여자가 들어와. 다른 여자 42세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지. 사별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60세 이상, 60세 미만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42대도 된다고요. 나이가 더블 차이 나네. 이거 살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60세 미만도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사별해서 새어머니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새마누라가 된다 이거지. 이거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어. 그래서 이 83세 아버지는 황송하죠? 우리 그 탤런트 김용건이 봐. 김용건이도 나이 차이가 마누라가 엄청 차이 나요. 그래도 해에 웃으면서 잘 살아야 애 낳고. 근데 그 애가 누구 애인지는 좀 불분명해. 그래서 김용건이가 그걸 병원에 가서 그거를 파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애래. 그러고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예? 예. 6번. 해설이요? 이거 잘못된 거 10년으로 고쳐야 돼요. 죄송합니다. 6번은 10년. 그리고 60세 미만은 포함합니다. 해설이 잘못됐어요. 6번 해설. 오늘 프린트. 자, 5년 이내가 아니라 열받아 10년 이내가 요건이죠. 그리고 60세 미만도 제외가 아니라 포함. 질문 잘하셨네요.
5년 이내 하면 틀려. 오늘 프린터 OX. 예. 잘하셨어요. 깜빡 넘어갈 뻔했네요. 잘하셨어요. 자, 이래도 동고동락이에요. 60세 미만도 포함합니다. 사별한 경우. 근데 솔직히요, 한쪽이 사별하면은 혼자 사는 게 좋아, 또 세장가 새 시집가. 혼자 살아. 아직까지는 때가 덜 묻어. 나는 다시 살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아들 딱 며느리 눈치 봐갖고 저쪽 시골 가서 몰래 가서 사는 거야. 자, 그 다음 명절날은 이제 저 친정 가라 그러고 나 혼자 사는 척 하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다. 자, 혼인 이거. 자, 혼인도 이거 개정법이에요. 혼인도 5년 이내 하면 안 돼요. 10년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혼인도 5년 이내 하면 틀리고 법 바뀐 거라고요. 먼저 파는 거는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자, 5년 하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이것도 10년 이내. 그래서 혼인을 하라. 집이 2개일 때는 10년 안에 아무거나 팔면 돼요. 혼인은 나이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혼인은 나이 안 따져요. 자, 그 다음 상속. 자, 이번에는 상속차죠. 상속받아서 2개가 됐어요. 이거는 처분기한 없어. 무조건 뭐를 팔아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팔 때는 2개지만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받아서 2개가 되면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는 과세한다고요. 앞에 거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팔 때는 항상 똑같은 지문은 뭐다?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 얘기라고요. 상속은 아무 때나 팔면 돼요.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한다? 일반 주택. 자, 문화재. 이것도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항상 뭐를 먼저 팔면 된다?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돼. 투기와 관련이 없으므로 숫자가 들어가면 오답이에요. 그 다음 농어촌 주택도. 자, 뭐를 먼저 팔면 돼?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돼. 투기 목적이 아니므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귀농해서 집을 산 거야. 농어촌 주택. 이거는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5년. 3년 하면 안 돼요. 귀농은 5년 이내. 뭐를 먼저 팔면 된다? 일반 주택. 귀농. 귀농이 나오면 5년이 붙어야 돼요. 5년. 3년 이내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날 때는 귀농하자. 귀농하자. 귀농해서 이 배추밭에 뱀에게 물려서 즉사합니다. 진짜 배추 뽑다 보면 뱀이 휙 지나가요. 근데 여자분들은 고함 지르죠? 고함 지르는 순간 뱀이 점프해서 여기를 콱 물어 즉사합니다. 3분 안에. 그 뱀이 지나가면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그런 뱀도 휙 그냥 지나가. 고함 지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귀농은 5년입니다. 5년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집이 2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집이 하나야. 1세대 1주택인데 뭐를 안 따져?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입니다. 집이 하나에 하나. 그럼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져? 항상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게 보유기간이죠. 그리고 거주하거나 소유하는 중에 소실, 무너짐, 노동에서 멸실됐다. 그래서 재건축이 들어갔다. 그러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통산합니다. 합산해서 따진다는 뜻이고요. 헐리기 전 1년 보유. 완공된 후
1년 보유하면 2년 통산된다라는 뜻이에요.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뜻이라고요. 자, 집 하나인데 무슨 주택에 살아? 임대주택에 살아요. 우리 선배는 임대주택을 30대 초반부터 12번을 이사했어요. 그럼 지금 20억 부자예요. 30억 부자야. 아, 임대주택에 살면은 내게 아니지? 분양받으면 막 2억도 뛰고, 5천도 피가 붙는 거예요. 싸게 분양받으니까. 옛날에는요, 시세의 50%로 막 분양했어요. 감정평가사와 짜고. 그래도 요즘은 뭐다? 시세의 약 80% 정도로 분양해줘요. 왜? 그거 분양받으려면 으쌰으쌰 해야죠? 건설업체는 뭐다? 시세대로 분양해. 그럼 뭉치는 거야. 으쌰으쌰 하다 보면, 한 80% 정도. 그러면, 이게 또 재테크의 수단이 되는 거라고. 자, 그럼 임대주택은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입니다. 거주야, 실거주. 그럼 이거는 월세 내는 거죠? 취득이 아니라 임차일부터 5년. 3년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팔면은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다? 왜 5년이야? 대부분 5년 살다 분양으로 전환된다고요. 그럼 등기치고 내일 팔아도 비과세다. 거주한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자, 그 다음 1주택인데 수용당해. 그럼 나의 의사와 같이 관계없이 수용당하더라도 비과세를 합니다. 근데 일부는 수용되고 나머지가 있어. 그럼 잔존주택도 몇 년 안에 팔면 비과세다? 5년. 숫자가 5년이에요. 3년 하면 안 돼. 그래도 재테크 수단으로 쓰는 게 임대주택입니다. 이거. 그럼 10번만 이사 다녀봐요. 그러면 운 좋으면 막 20억이 넘게 시세 차익이 나요. 저도 30대 초반에 이거를 한번 딱 써먹었어요. 저기 안산 쪽에 길 가다 보니까 그때 월세인가 전세 살 때야. 딱 미분양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임대 아파트가. 그래갖고 거기 들어갔죠. 월세 놓으면서 거기는 2년 반에 분양을 했어. 그냥 분양할 때 당시는 시세가 2억이었어. 2억. 근데 얼마에 분양받았느냐? 1억 5백에 분양받은 거예요. 그럼 종잣돈, 세금, 세금이 없으니까 1억 가까이 번 기억이 있다고요. 자, 그 다음. 진짜예요. 그 다음 1주택자가 이민 갑니다. 그럼 이민 가대는 세대 전원이 가야 돼요.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라? 2년 이내. 3년 이내 하면 큰일 나요. 2년 이내에 팔면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2년 이내, 3년 이내 하면은 그 다음 국외거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 세대 전원이 팔고 출국 역시 몇 년 이내에 팔아라? 2년. 그래서 출국이 나오면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에 출국하면 비과세 한다고요. 이것도 뭐다? 2년 이내에 출국하면 비과세예요. 이거 어떻게 배워? 2년아 출국 그만내라. 2년아 출국 그만하세요. 2년아 출국 그만하고 국내에 같이 살자 이 얘기입니다. 2년아 출국 그만해라. 3년 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국외 거주야. 취약 근무상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 혼자 남아. 열심히 돈을 붙여주는 거야. 마누라와 애들이 유학 간 거야. 취약 근무상이요. 또는 배우자 한 명이 뭐다? 한 명이 해외 발령을 받은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2년 이내에 팔면 돼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국내에 안 들어와. 7년 만에 어떻게 해서 가다 보니까 배를 딱 누르니까
어떤 깜둥이가 누구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뭐다? 그 흔한 그 유행어가 뭐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거야. 이거 1년 이상 거주해야 돼. 실거주. 취약, 근무상,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 그건 학교폭력. 그런 거는 뭐다? 1년 이상 거주하다 팔면 비과세로 간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갈 때 2년 보유 안 따지고 뭐를 따진다? 1년 이상 거주, 학교폭력. 가해자가 이사 가야 돼요? 피해자가 이사 가야 돼? 애들 매 맞고 돌아다니잖아. 제일 부모들이 속 아픈 게 매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들은요, 맞아본 적이 없어. 일진의 짱이었잖아. 그래서 우리 연년생이잖아. 그래서 우리 막내 때문에 우리 큰애는 그냥 어깨 피고 다녔어. 막내가 보호해 준 거야. 딱 밤에 퇴근할 때 딱 보니까 거기 홈플러스 앞에서 애들이 수십 명 모여 있어. 딱 보니까 우리 아들이야, 막내야. 진짜 경찰서 여러 번 갔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학교에서 100명 여자 남자 이제 두발 분량, 복장 분량, 그래서 쪼그리 튀기 하면서 선생들이 그랬어 옛날에는. 또 앞에 딱 보니까 우리 아들 완투가 있는 거야. 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갈 때는 1년 이상 거줍니다. 보유하면 틀려요. 집이 하나. 자, 그럼 프린트 2페이지 정리하자고요. 뒷면에 비과세가 나와 있잖아요. 자, 가운데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나눠져 있어요. 1번은 뭐다? 농지의 교환보라. 왼쪽 1번 차액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나왔잖아. 4분의 1 이하. 그럼 숫자를 물어볼 때는 3년 3년 4분의 1 이하는 비과세합니다. 2페이지. 비과세는 1번, 2번, 3번 세 가지로 나눈다고요. 지금 4분의 1 찾았어요? 그 다음 우리가 1세대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배우자는 언제나 동일한 세대원이 됩니다. 이혼하지 않은 이상.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1번 연령이 몇 세 이상? 30세 이상.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하더라도 1세대로 봐줘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12억 원로 환산한 금액이 몇 프로 이상? 40 이상일 때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 증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숫자만 알면 돼. 일시적 이계인데 특례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하나로 봐서 비과세 주죠. 자, 그럼 거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1번부터 6번 동그라미 1번. 일시적 이주택은 몇 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사야 돼? 1년 이상. 그리고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이내. 어떤 거를 먼저 팔아야 돼? 종전주택. 그러면 두 개지만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몇 년 이내 팔아라? 3년 이내. 몇 년 이상 지나고 취득하라? 1년 이상 지난 후.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수도권 밖.
취약 질병 치료 때문에 두 개가 됐어. 그럼 이거는 5년이 아니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3년 이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땡땡이 뭐야?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동거복량 60세 이상 몇 년 이내에 팔아? 10년 이내. 그럼 먼저가 꼭 들어가야 돼. 아무거나 먼저. 그럴 때는 땡땡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혼인도 법 바뀌었다. 몇 년 이내에 팔아라. 10년 먼저. 땡땡. 자, 상속은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 주택. 그럴 때는 하나로 보아 비과세. 농어촌 주택이나 문화주택은 일반 주택을 먼저 팔 때는 하나. 근데 하얀 별, 귀농은 반드시 5년이 붙어야 돼요. 오, 귀농해서 뱀에 물려 죽자. 5년이라고요, 5년. 근데 귀농은 어떨 때 해야 돼? 팔팔할 때 해야 돼요. 사랑이 있을 때 귀농해야 돼요. 여자는 고구마 캐고 남자는 지게지고 산에 저 나무하러 갔어. 그럼 배추 200포비를 뽑아놔라. 그럼 일을 잘해요. 그죠? 그럼 남편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배추밭에서, 고구마밭에서. 중요한 거는 5년. 5년이에요. 그 다음 밑에 비과세. 큰 틀. 1. 파산선고. 2. 농지의 교환분합. 3. 법에 의해서 경계확장으로 면적이 감소돼서 받은 조정금은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은 거죠. 비과세. 그리고 4번 1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5번 조합원 입주권도 요건 충족 비과세입니다. 2개. 자, 그럼 마지막 오른쪽으로 집이 하나. 3번. 자,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 거주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주택 1번부터 5번까지 있다. 임대주택 하나. 자, 뭐를 따져?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하면 안 돼요. 5년 이상.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일 때는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합니다. 5년이야 5년. 수용. 그리고 잔존주택도 몇 년 이내에 팔면은 비과세한다. 5년. 숫자만 기억하면 돼요. 1번 2번은 5년 5년. 그리고 3번 4번은 같이 묶어. 출국은 몇 년 이내에 하라? 2년. 2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2년아 출국 그만해라. 2년아 출국 그만해라. 3년 5년 하면 틀린다. 3번 4번 2년 이내. 2년 이내. 자, 5번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갔다. 2년 보유 안 따져. 1년 이상 거주. 자, 중요한 거는 근무상.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 자, 이래서 그래서 1번 2번은 숫자가 몇 년 몇 년? 5년 5년. 3번 4번은 숫자가 몇 년 몇 년? 2년 2년. 2년아 출국 그만해라. 계속 2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죄송해요. 자, 5번은 다른 식으로 이사 갈 때는 2년 보유를 안 따지고 뭐를 따져라? 1년 이상 거주. 근무상은 되는데 사업상은 안 돼. 자, 그 다음 언제나 물어보는 거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어떻게 한다? 12억을 차감하고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중요한 거는 고가주택은 12억 초과하는 주택이죠. 그럼 12억까지는 비과세야. 12억을 차감. 이게 포인트예요. 어쩌고 저쩌고. 자, 12억을 빼고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12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괄호가 뭐라고요? 12억 차감.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만 한번 해봤네요.
그래서 잘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집을 꼭 갖고 오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프린트가 나갈 거예요. 문제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공부할 때는 뭐다? 여러분들이 풀어볼 때는 홀수인지 짝수인지 이렇게 좀 나누어서 풀어야 돼요. 꼼꼼히 풀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 그래도 진도표가 나오면은 딱 40문제만 풀면 돼요. 40문제는 반드시 풀어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풀이의 특징은 뭐다? 예습이 필수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강의 방법이 다르지만 진도표를 나눠줘요. 거기에 있는 문제는 꼭 풀어오셔야 됩니다. 덜렁덜렁 문제집만 갖고 오면 쫓아가다가 지쳐요.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